뒤에 화면은 누군지 알겠는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인데 키워드가 무지의 폭로인데 물음표가 찍혀 있어요.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뭐 지금 수사가 뭐 검찰의 압박 회유 이런 것 때문에 진술을 바꾼 거냐 뭐 약간 이런 강력한 뭐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민주당 의원이 언론 인터뷰 통해서 한 말이 있거든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허위 자백을 하게 된 그 과정, 그 메커니즘이 있는데 지금은 옛날처럼 때리고 고문하지 않죠. 대신에 허위 자백을 할 수 있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압박을 가합니다. 심리 고문이라고 하거든요. 새로운 고문 방법인데 실제 경험한 사람이면 반드시 알아야 될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알아야 될 사실들인데 그걸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무지의 폭로를 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고문 알겠는데 맨 마지막에 무지의 폭로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김용민 의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자체를 허위 자백으로 단정을 하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것 예, 같아요. 그냥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신의 DNA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허위 자백이라고 자기는 확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왜 저렇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예. 뭘 모르고 저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앞에는 심리적 고문이라는 걸 얘기했다가 뒤에 예. 무지의 폭로. 예. 모른다. 이화영 부지사가 뭘 모르고 저러고 있는 겁니다라는 얘기잖아요. 뭘 그럼- 얘기하는지 모르고 얘기하는 예, 거다. 그럼 뭘 모르는 거냐? 제 생각이 이건 거죠. 본인이 그렇게 진술할 경우에 당과 또 뭐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모르고서 지금 저 말을 하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 의미를 모르고 있다. 예.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의미는 심각한 거다. 이걸 굉장히- 돌려 말한 거죠. 그렇죠. 돌려 말했는데 본인의 본심이 나온 거예요. 그 무지라는 단어를 쓰면서. 모르겠습니다. 무지의 폭로라는 게 사실 저것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해석을 그렇게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무튼 이런 얘기를 오늘 꺼내서 많은 분들이 무지의 폭로? 약간 귀를 잡는 표현이었는데 명확한 의미는 뭐 본인은 알겠지만 아직은 충분하지 않은데 그런데요. 일단 뭐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뭐 진짜 공방이 뭐 최근 한 2주 이상만 왔던 공방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지난 8일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원에 출석했고 당시에 변호인도 있었는데 그 변호인과 관련해서 뭐 설전에 파행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재판부가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재판부에 제출했던 어떤 의견서가 있었어요. 의견서. 그 변호인들의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의견서. 근데 의견서 내용이 다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거예요. 여기도 이 의견서의 골자는 뭐냐면요. 역시 검찰이 회유 압박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회유를 하기 위한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내용으로 협박을 했냐면 저 3가지입니다. 이재명 사건 2심의 재판부를 로비했다. 그리고 후원금 냈다. 그리고 이해찬 등 이재명 돕는 조직에 비용됐다. 이거를 내가 폭로하겠다 그러면서 협박과 회유를 해서 진술이 받게 된 거다. 이 취지를 설명했거든요. 근데 김종욱 전 행정관 지금 저 3가지 내용이요. 네. 김성태 전 회장 협박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결국 넘어갔다는 건데 그럼 3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폭로 대상과 협박 대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김성태 그 전 회장이 예. 그래서 주장했던 내용이었었죠. 첫 번째 건 아니에요. 예. 2심 재판부에 로비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지금까지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 이건 제가 볼 때는 변호사가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거 진짜 진술 조서 내용이 나온 건지. 그러니까 이게 네.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협박이라면은 그게 사실이라서 그 사람이 협박 받는 사람이 두려움에 떨어야 회유되고 협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변호인의 말은 이게 사실이라는 겁니까? 그럼?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왜냐하면 어떻게 회유 협박 대상이 그러니까 됩니까? 제가 이제 이게? 그래서 그 김용민 의원이 아마 무지의 폭로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회유와 압박을 통해서 허위 사실을 사실로 오인해서 진술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김용민 의원은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 3가지 내용도 사실이 아닌데 이걸 사실로 착각해서 회유가 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김용민 의원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오. 부인 탄원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인 탄원서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장기간 10개월 동안 독방에 있으면서 예. 지속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예. 상당히 예를 들면 압박을 받고 있고 심리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있다. 예. 이렇게 예를 들면 부인은 탄원서를 얘기한 거고 오. 제 생각에는 그다음에 부인과 변호사 측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플리바게닝에 대한 어떤 의심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오. 그러니까 플리바게닝은 뭐냐? 본인에게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있는 뇌물죄를 예. 정치자금법 형태로 바꾸게 되면 그러니까 죄를 좀 형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형량이 낮춰준다. 예, 그런 내용과 관련된 플리 바게닝이 있을 수 있고 예. 이 플리 바게닝에 변호사 측이 오염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그 변호사 법무법인이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한 사례가 예, 예.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례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진술 조서 내용이 공개가 안 되면 별로 의미 없는 내용들이에요. 예. 왜냐하면 지금 핵심적인 내용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가서 진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검찰이 법원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원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미세한 변화가 있다, 법원에다가.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 변호사한테 물어보죠. 미세한 변화가 뭡니까?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미세한 변화라고 얘기하는 건 소위 방북 문제와 관련해서 예, 예. 북한에게 요청했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예. 얘기했더니 이화영 전 부지사 하는 얘기는 뭐냐면 2019년 필리핀에 갔는데 거기서 즉흥적으로 북한 대표단에게 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에 대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즉흥적으로 물어봤고 예. 그다음에 김성태 전 회장은 북한과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라고 예. 얘기를 했다. 이 내용인 건지 여기까지는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어.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실제로 이 내용들을 어떻게 이재명 당대표에게 사전에 보고한 건지 안 한 건지 예. 이 부분을 지금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그 내용이요. 네. 이 지난 8일 변호인이 냈다는 의견서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청을 했고 보고를 했다. 근데 이렇게 나온 진술을 바꾼 이유는 이 세 가지 협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그러니까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예. 즉흥적으로 얘기했고 김성태에게는 비즈니스 차원에서 당신이 북한하고 하고 있으니 예. 도와달라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했는지는 나오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아직까지는요. 그냥 사전 보고했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언론 보고했다. 언론 예. 보도에만 나오는 건데 예. 이게 예를 들면 문서서 다 생각해 보십시오. 공문서상에서 예를 들면 제기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예, 예.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예를 들면 본인이 주장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건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그거예요. 확인할 길이 없는데 그리고 이 세 가지는요. 이 세 가지는 뭐냐는 그러니까 거죠. 변호사 그러면. 대납 문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가 이 변호사의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예. 변호사 대납 의혹 같은 경우는 계속 제기되고 있다가 이후에 아예 싹 안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예. 실제로. 근데 왜 이걸 그 변호인들이 이걸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아. 이재명에게 낸 후원금이라는 게 있는데 예. 이재명 측에서는 후원금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아까 저는 예를 들면 이 변호사를 제가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또 이해찬 전 대표 얘기까지 나오는 대목이 또 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마 그런 추정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과거에 소위 이해찬 개로 불리던 정치인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화영 이 전 부지사가 뇌물죄인데 예. 쌍방으로부터 뇌물을 계속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예.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그 뇌물의 일부가 이럴 수도 있지 않겠냐고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내용들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될 대목들인 거죠. 전 그래서 변호사가 왜 이런 얘기를 예. 했는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장윤성 기자.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이것 때문에 폭로와 협박을 당하고 회유를 당해서 폭로를 그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한 거다. 이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데?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이 사건 특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양한 형태로 착종돼 있기 때문에 예. 우리 기자들도 보도할 때 어떤 때 막 헷갈려요. 예. 그런데 최근에 제가 김영태 변호사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상황이 이걸 된 얘기를 겁니까? 하셨다는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일단 이런 겁니다. 본인이 올 1월 달에 이 재판에 결합을 했는데 예. 가서 보니까 공소장이 딱 한 줄이더라. 음. 뭐냐면 쌍방울을 돕는다면서 뇌물을 받았다. 누가? 이화영이. 이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각종 뭐 카드를 뭐 어떻게 예, 받아서 예, 예. 누가 뭐 쓰고 뭐 예, 이제 이런 예. 등등의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뇌물이라면 핵심적으로 직무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화영은 그럴 수 있는데 경기도와 이재명은 무슨 관계냐 해명이 안 된다. 그럼 만약에 이제 그 800만 불이 핵심인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500만 불은 경기도 스마트팜 대가라는 거고 예. 300만 불은 이재명 방북 대가라는 예, 건데 예. 그런데 공소장에 경기도 스마트팜 뭐 대북 지원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는 예,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300만 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본인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할 거면 공소장을 변경해라. 그래서 예. 제3자 뇌물죄를 넣어라. 그렇잖아요.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300만 불을 북한에 줬으면 예, 예. 제3자 근데 뇌물죄가 그건 규정이 알겠는데 되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를 조금만 들어보십시오. 그 세 가지 내용을 왜 네, 얘기를 그러니까 했냐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좀 기다려보세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여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 그렇지 않아서 본인이 재판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고 어쨌든 그런 사달이 났다. 이제 이런 설명은 하는 거고요. 이 관련해서는
사실상 제가 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김영태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도 좀 비슷한 내용인데 이화영 전 그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예. 쌍방울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뭐 다양한 뭐 받은 것 같아요. 뭐 카드도 쓰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과정에서 예. 이런 앞서 말씀하신 뭐 재판부 변호사비 대납 뭐 문제라든가 로비 뭐 이런 이재명 등등 대표에게 예, 예. 뭐 후원금을 줬다라든가 뭐 이해찬 대표 무슨 사무실 비용을 예. 대납했다라든가 조직 비용 뭐, 뭐, 뭐 예. 조직비용을 냈다라든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과거에 이게 전례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확인이 좀 필요한데 예. 여하튼 뭐 이제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가 가까우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도 나가야 되고 이런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뇌물죄를 정자법으로 바꿔서 10월 달에 출소할 예. 수 있도록 한다라는 일종의 뭐 내고 같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재판에 대해서 이게 유지하는 게 변호인으로서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본인이 사임하고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납득은 안 되는데 사실 재판부에다 그 정도 얘기를 꺼낸다는 거는 그건 뭐가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일단 저기 김재섭 위원장. 그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가지고 회유를 했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 그러니까 될 본인은 텐데. 그게 허위라고 얘기하면서 이걸로 협박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화영 본인은 이거에 회유가 안 됐겠죠. 명백하게 거짓말이니까. 그럼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무지의 폭로입니까? 뭡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성은 두 가지인 거예요. 없는 내용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회유가 될지가 않을 거고요. 없는 사실이 아니면 회유 대상이 안 되죠. 아예. 아니면 회유가 됐다면 이거는 실제로 있던 사실이죠. 만약에 회유가 됐다면. 그러면 어떤 경우에서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거죠. 왜냐하면 있는 사실이면 당연히 불리한 거고요. 회유가 안 됐다 그러면 그 회유가 안 된 예. 상태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실제 진실을 이야기한 거기 예. 때문에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불리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알겠습니다. 설명이 길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잠깐만 여기서요 저희가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 마저 안 들었어요. 마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뭐 두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데 들어보시죠. 그리고 나서 윤석 대변인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재판장에서 부부싸움을 한 것처럼 돼서 되게 황당한데요. 제가 어제 재판장에서 소리 지른 거는 이게 이화영 재판이냐 이재명 재판이냐 결국은 잡아다가 놓고서는 들들 볶아갖고 이재명 방북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한 거 아닌가 저는 의심이 되고요. 이화영 씨의 진실 자백으로 인해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 씨의 입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써야 할 필요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공직을 자신의 출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스토리의 영화 아수라의 데자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윤석 대변인 말씀하시죠.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너무 안 됐습니다. 아, 본인은 지금 1년 가까이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예, 어떻게 해서든 간에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는데 자 가장 가까운 배우자마저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본인의 막 변호인을 막 해임하려고 해요. 그다음에 변호인이라고 들어온 김영태 전 민변 회장이 재판부를 향해서 막 그렇게 하고 뭐 나갔단 말이에요. 중간에 예, 예. 재판 중에. 그러면 재판부 입장에서 보세요.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될 정황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피고인을 이화영 전 부지사를 훨씬 더 불리하게 만드는 행동을 변호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변호인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고립무원이에요. 오죽하면 나 혼자 나가겠다 변호인 예. 없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겁니다. 아, 근데 그 배우자가 변호사 선임이나 해임을 할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임은 안 돼요. 잠깐만. 아니, 그러니까 선임을 할수 있어요. 잠깐만. 그 얘기 제가 질문만 하나 딱 드릴게요. 네네. 근데 당사자가 동의를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 상관없다고요. 법적으로는요. 아니, 해임은 안 된다고요. 아니 개정 형사 선임은 소송 가능한데 해임은 안 아니, 돼요. 그러니까 선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게 되면 예. 당연히 당연히 선임에 해임도 할수 해당되는 있죠. 그건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알겠어요. 거냐면 지금 그걸 따지자는 거 아니고요.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 부인은 왜 새 변호사를 선임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아까 했던 뇌물죄를 정치자금법으로 예를 들면 형량을 낮추려고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오염된 것 같다라고 배우자는 근데 판단을 그 하고 오염된 있는 변호사를 거예요. 이화영 전 부지사는 신뢰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아니, 그건 그러니까 뭡니까? 제가 서로 그 얘기를 상방의 생각이 다른 거죠. 이 사건을 바라보는 그 이화영 전 부지사와 부인이 부인의 다르게 보고 있다. 상황을 다르게 그럼 보고 있는 거죠.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뭐가 유리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뇌물죄가 아닌 다른 죄까지 적용을 하게 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예를 들면 다른 범죄까지 덮어쓸 수 있는 위험이 예. 있다라고 부인은 판단한 것 같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는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